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캔들의 위치에 따른 신호에 대해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전에 꼭 알고 가셔야 하는 것이 있어요. 주식 차트에서 가장 많이 듣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지지선과 저항선인데요. 이 개념만 제대로 알아도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훨씬 더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지선과 저항선이 뭔지, 어떻게 찾는지, 실제 매매에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처음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지지선이란 무엇인가요? 자, 지지선은 주가가 내려오다가 멈추는 바닥을 말합니다. 즉, 지지선은 주가가 하락하다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반등하는 가격대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주가가 여기선 더 못 내려가 하고 튕겨 오르는 바닥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지점에서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서 하락하던 주가가 멈추고 반등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자,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내가 설정한 지지선이 있어요. 지지선이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네,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다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다? 지지선이다, 지지선. 이 지지선 근방에 오면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다. 그래서 하락하던 주가가 멈추고 반등하게 된다라는 원리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지지선의 특징은 어, 수요가 강해지는 구간이고 과거 저점이나 라운드 넘버에서 잘 나타난다. 그리고 반복될수록 신뢰도가 상승한다. 그러니까 즉 지지선은 보통 과거 저점이나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숫자들이 있어요. 뭐, 만 원,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 이렇게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숫자 이런 것들을 라운드 넘버라고 하거든요. 그런 라운드 넘버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가가 만약에 19,000원이에요. 19,000원. 아이고, 19,000원. 19,000원인데 여기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얘가 어디까지 빠질까 하다가 중요한 구간, 라운드 넘버라는 거는 10,000원이에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얘가 9,000원에서 19,000원에서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을 때 설마 10,000원 지지는 해주겠지. 어, 10,000원의 지지는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라운드 넘버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하락하다가 설마 요 10,000원 구간에 왔을 때 가장 매수세가 많이 붙는다. 많이 붙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뭐 9만 뭐 5천 원이다. 9만 5천 원이면 얘가 빠지기 시작해요. 그럼 적어도 5만 원 구간. 5만 원 구간. 이건 의미 있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심리적으로 라운드 넘버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실제로 얘를 어떻게 찾느냐, 지지선을 찾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과거에 주가가 하락했다가 반등했던 저점들을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지선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걸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다가 여기서 반등을 합니다. 여기서 이 라인에서 반등해요. 그러다가 얘가 다시 떨어져요. 다시 떨어져서 이 구간에서 또 반등을 합니다. 그럼 여기 이 두 군데 이해되시나요? 요것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요 저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것이 지지선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밖에도
50일선이나 200일선 같은 이동평균선도 지지선처럼 작용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피보나치 되돌림 도구를 사용해서 38.2, 50, 61.8 등등 지점을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냥 이런 것들은 추후에 제가 보조지표 시리즈에서 함께 배우게 되실 테니까요.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지지선까지 주가가 왔는데, 자, 지지선이 뚫리면 어떻게 되냐? 자, 그거는 매도 신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많아요. 지지선이 무너지면 그 자리는 오히려 저항선으로 바뀔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역전현상 또는 리버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롤 리버셜이라고 하는데, 용어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런 것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실 거예요. 자, 다음으로 저항선이란 무엇인가? 우리 여태까지 지지선 배웠어요. 지지선. 주가가 하락하다가 반등하는 자리. 이걸 지지선이라고 했고요. 자, 이번에는 저항선. 저항선 한마디로 주가가 오르다가 더 못 오르고 꺾이는 천장이다. 천장. 이거를 지지선이라고 한다. 저항선은 주가가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하락하는 가격대이다. 자, 마치 그러니까 천장처럼 주가를 막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가격에서는 반대로 매도세가 강해져서 더 이상 상승이 어렵다. 자, 저항선의 특징은요. 공급이 강해지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즉 매도가 강해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과거 고점이나 심리적 가격에서 잘 나타나고요.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항선도 마찬가지로 과거 고점이나 심리적 가격대에서 자주 나타나고 여러 번 주가가 같은 고점에서 꺾였다면 그 저항선도 강력한 저항선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저항선 또한 차트에서 찾는 방법은요. 과거의 고점들을 연결해 보는 거예요. 이게 저항선입니다. 자, 보세요.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꺾였어요. 자,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꺾였어요. 자, 요 고점 있죠?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이거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뭐다? 저항선이다. 주가가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꺾이는 지점. 주가가 올라가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꺾이는 지점. 요 두 개의 선을 연결하는 걸 뭐라고 한다? 저항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이나 피보나치 되돌림 도구로도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저항선을 만났는데 돌파를 한다. 돌파를 할 때는 뭘로 본다? 매수 기회로 본다. 상승의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강력한 매수 신호예요. 왜냐면 저항선인데 저번에 고점을 못 뚫었다가 이번에 뚫는다. 그럼 강력한 매수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를 하면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아져요. 돌파 이후에는 그 저항선이 다시 지지선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자, 지지선과 저항선의 전환.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죠. 지지선과 저항선은 서로 바뀔 수 있다. 자, 지지선이 무너지면 그 자리가 새로운 저항선이 되고요. 저항선을 돌파하면 그 자리가 새로운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지지선을 만났어요. 지지선을 만났는데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옵니다. 이건 지지선이었죠? 그랬던 지지선이 주가가 내려와서 다시 올라갈 때 저항선이 됩니다. 저항선 뭐라 그랬죠?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는 시점. 다 저항선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다시요. 자, 주가가 내려오다가
다시 튕겨 올라가는 시점.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이게 지지선이에요. 그러다가 주가가 다시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이 지지를 못 받고 다시 내려가요. 자, 뚫고 내려왔을 때 이 주식이 다시 올라갔을 때 이 자리, 이 지지선의 자리가 뭐가 된다? 저항선이 된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이 가격에서 반등했었지, 그러니까 전에 여기서 밀렸었어 하는 기억이 이 매매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주가가 내려오다가 여기서 지지했었어. 자, 여기 지지선이요. 지지선. 내려오다가 뚫고 내려가. 여기서 올라가다가 자,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전에 이 가격에서 반등했었지? 전에 이 가격에서 반등했었잖아. 그러니까 다시 내려왔을 때 여기서 반등할 거야 라는 심리가 적용이 되는 거고, 이 가격에서 저항받았었지. 밀렸었어. 그러면 이 가격에서 또 저항받을 거야 라는 심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지지선과 저항선을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냐? 자, 지지선 근처에 오면은 매수를 고려를 하시고, 저항선 근처에 오시면 매도하거나 이익 실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항선 돌파를 하거나 지지선 붕괴가 나오면 추세 매매로 따라가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자, 차트로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우리가 배운 대로 그러면 지지선과 저항선을 우리가 실제로 그어보면서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지선 먼저 그어볼게요. 지지선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주가가 내려오다가 튕겨서 올라가는 자리. 그 저점과 다시 그 저점을 연결한 선을 뭐라고 한다? 지지라인이라고 한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요거 저점이죠. 저점. 여기도 저점. 저점 라인이죠? 여기 전체, 여기 저점 라인. 맞죠? 요 두 개의 선을 연결해 봅시다. 자, 연결했어요. 자, 연결해서 초록색 선 보이죠? 자, 첫 번째 지지 라인을 제가 그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지지 라인 또 그어볼까요? 자, 뭐가 보이세요? 자, 여기 떨어지다가 지지한 여기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있어요. 그죠? 눈에 확 보이죠? 자,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연결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왜 안 돼? 자,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연결해요. 연결해 볼게요. 자, 연결해 볼게요. 자. 정확하게 뭐 여기 이게 아니라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자, 요렇게 라인이 그려졌어요. 보이시나요? 자, 그럼 두 개의 우리의 지지 라인이 보여졌어요. 그러면 이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주식이 계속 올라가네요. 올라가네. 자, 올라가면서 뭐가 또 생기나요? 여기 눈에 보이죠? 요 저점과 요 저점 보이시나요?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요 두 개의 지점 보이죠? 요거 연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둘, 세 개의 지지 라인을 그었습니다. 맞죠? 이 종목. 자, 이 종목이 움직이는지 또 볼게요. 자, 이 종목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자, 내려오고 자,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이제 꺾이기 시작했어요.
봅시다. 자, 우리가 첫 번째 그어놓은 요 지지 라인에서 어떻게 되는지. 주가가 내려오다가 요 부근에서 반등을 주네요. 자, 봅시다. 자, 반등 나오죠? 자, 요 부근에서. 우리가 그어놓은 요 지지 라인에서 반등을 하려고 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올라가죠? 자, 다시. 자, 쭉쭉 볼게요. 다시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우리 지지 라인으로 옵니다. 지지가 되는지 봅시다. 자, 어떻게 돼요? 지지가 안 되네요. 지지가 안 됐어요. 그런데 자, 지지를 시켜주려고 노력을 하죠. 자,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지를 시켜주려고. 자, 어떻게 돼요? 자, 다시 지지를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요 라인. 자, 내려갔다가 지지받고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지지받았는데 힘이 약해요.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집니다. 다시. 자, 또 볼게요. 자, 요 지지 라인이 뚫리니까 어떻게 돼요? 쭉쭉 빠집니다. 자, 어디까지 빠지나 보죠? 우리 그 다음 지지 라인까지 봅시다. 지지 라인까지 왔어요. 지지 라인까지 왔더니 양봉이 떴네요. 자, 양봉. 지켜주려고 하는 양봉이 떴어요. 자, 어떻게 지켜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또 떨어지네요. 자, 봅시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그 다음 그어놨던 요 지지 라인까지 왔어요. 맞나요? 요 우리가 그 다음에 그어놨던 지지 라인까지 왔어요. 자, 여기서 다시 또 지켜주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자, 지켜주고, 자, 보세요. 자, 우리가 그어놨던 요 지지 라인. 자, 요 지지 라인. 여기서 지켜주려고 하다 무너졌죠? 무너졌는데 여기서 또 지켜주려고 신호가 와서 지켜줬어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어요? 우리가 그어놨던 지지 라인. 자, 이제는 반대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올라가는데 이 지지 라인까지 올라갔어요. 그 올라갔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는 걸 뭐라고 한다? 저항선이라고 한다. 그럼 이 지지 라인이 이제 저항선의 역할을 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어놨던 지지 라인이 반대로 올라갈 땐 뭐가 된다? 저항선이 된다. 자, 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 우리가 그어놨던 이 중간 지지선이 뭐가 돼요? 지금 저항선이 되고 있어요. 자, 계속 볼게요. 자, 뚫으려고 하죠. 계속 뚫으려고 합니다. 자, 계속 저항선이 되고 있어요. 쉽게 못 뚫죠? 자, 뚫었어요. 자, 봅시다. 다시 내려와요. 계속 저항이에요. 저항. 자, 뚫고 갑니다. 그랬더니, 자, 올라갔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우리가 처음에 그어놨던 지지라인. 볼게요. 자,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려고 해요. 다시 내려옵니다. 자, 이랬을 때는 여기가 뭐가 돼요? 다시 지지라인이 되는 거예요. 지지라인. 자, 지지라인. 자, 이 라인이 지지라인이 되고 있어요. 자, 지지라인이 되고 올라갑니다. 자, 다시 여기 지지라인. 자, 올라가요. 자,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이게 다시 뭐가 된다? 여기가 다시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 저항 라인이 된다. 자, 저항 맞고 있어요. 자, 쉽게 잘 못 뚫고 올라가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저항 맞고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저항 맞고. 자, 내려와서 우리 여기 지지 라인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자, 저항 지지 라인까지는 안 내려왔고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돌파 시도를 하죠. 이게 우리가 그어놓은 첫 번째 지지 라인이 뭐가 된다? 저항 라인이 된다. 자, 다시 저항 맞았어요. 맞아요? 자, 또 올라가려고 해요. 자, 저항. 자, 뚫었어요. 자, 봅시다. 뚫고 올라갔어요. 자, 이랬을 때는 이제 여기가 뭐가 된다? 다시 지지 라인이 된다. 지지 라인. 자, 여기가 다시 지지 라인이 된다. 자, 올라가는 얘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차트를 다시 보세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저항선을 만들면 어디서 저항을 받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럼 차트를 다시 앞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앞으로 끌고 왔을 때, 자, 여기 고점을 연결한 게 뭐다? 저항선이라 그랬죠. 자, 두 개의 저항선을 연결해 줍니다. 연결했어요. 자, 어디까지 올라가나 봅시다. 자, 이게 저항선 그려놨고요. 자, 차트가 다시 조그매졌네. 봅시다. 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차트가 여기 저항선까지 못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는데, 자, 내려오면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려와서 이 부분 다시 지지 라인이라고 그랬어요. 지지 라인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지지 라인에서 다시, 자, 반등 줍니다. 맞나요? 자, 다시 반등 줘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 우리가 그어놓은 저항선까지 갑니다. 그죠? 저항선에서 어떻게 돼요? 다시 내려오고, 자, 보세요. 자, 다시 내려오고, 저항선 근처에서. 자, 계속 저항선 쉽게 못 뚫고 계속 그 부분에서 내려옵니다. 다시 저항선까지 가서 이번엔 뚫었어요. 맞죠? 뚫었죠? 자, 보세요. 저항선.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못 뚫고 네 번째 뚫었어요. 자,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가죠. 자, 이렇게 저항선과 지지라인은 매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지선과 저항선만 믿고 매매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보조지표랑 같이 보는 게 중요하기는 해요. 거래량, 만약에 돌파를 했는데, 저항선을 돌파를 했는데, 거래량이 높다, 많다, 그러면 진짜 신호일 확률이 높고요. RSI나 MACD, 가매수, 가매도권인지 확인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될 캔들 패턴, 해머, 도지, 슈팅스타 등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지선과 저항선이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에요. 가짜 신호도 많기 때문에 항상 손절 라인은 필수고요. 또 돌파를 했다고 해도 바로 매수하지 말고 확인봉이나 지지 확인 후에 진입이 더 안전해요. 이런 것들도 차차 저와 같이 배워나가시게 될 거예요. 지지선과 저항선은 단순히 선 몇 개 긋는 게 아니고요. 투자자들의 심리, 그리고 기억, 그리고 패턴이 고스란히 담긴 중요한 흔적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하고 차트를 보시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이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는지 잘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차트 분석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 될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